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재배운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3년 2월 19일 간략하게 시황 일주일간의 시황하고 전망,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주가 분석 잠시 하고 2차 전지 핵심 종목들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기차 배터리 1인자 이토마토 재배운 전문가 롱숏 투자 클럽의 재배운 전문가입니다. 왜 대한민국 전기차 배터리 1인자라고 이렇게 자칭하나 하면 재배운 전문가는 2016년도부터 2차 전지 배터리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 SK, LG, 우리나라 LG와 삼성, SK 세 개 재벌 그룹이 이 회장들 오너들이 가장 투자를 공격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 삼성은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바이오, 삼성은 반도체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배터리 셀 쪽이죠. SK는 뭐 배터리 셀을 공격적으로 했고 여기도 물론 바이오도 하고 다 하지만 적습니다. LG는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배터리 셀이었죠. 그래서 16년도부터 재벌 세계 그룹이 배터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재벌 체제죠. 재벌 체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해서 지금까지 이겨내와서 1등을 했다는 거죠. 과거에 조선 배 만든 조선 산업이 고성장, 중국의 서부 대갑을 고성장할 때 일본이 그전 1등이었는데 조선 산업이 우리가 결국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모프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해서 일본을 다 이겼고요. 중국도 뭐 따라오지만 안 됐었죠. 계속 1등이었고요. 화학 산업이 일본 1등인데 우리가 또 따라잡았고요. 배터리 산업도 배터리 전기 자동차 1등이 일본이었죠. 자동차 생산도 판매량도 1등은 일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일본은 많이 배터리 쪽은 일본은 존재감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재벌 체제로 재벌 체제의 장점을 그대로 활용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거액자산가 확실하게 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배터리 핵심 수혜주 배터리 세례사는 삼성 SDI고 배터리 각 소재 업체 중에 핵심 수혜주 LNF, 에코프로, BM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일지모티리얼즈, 그 다음 분리막은 SKIT 늦게 상장됐으니까 그때는 분리막은 특별히 뭐 LG화학도 분리막하고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전해질은 첨보도 있고 뭐 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전해질은 기술의 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해질보다는 양극재, 음극재 하고 양극재가 먼저 빠르고 25년도까지는 뭐 아무거나 문제가 없는데 25년도까지는 2016년도 말이에요. 16년도 17년 계속 25년 아무 문제 없이 양극재도 문제 없고요.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LNF 세계 한 5등 정도이네. 17년도. 근데 지금은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자, 그리고
음극재들은 뭐 동박뿐만 아니라 갈래 음극재는 그 이후에 특히 동박 같으면 2030년대까지도 뭐 메모리 반대쪽 구조처럼 세계에서 한 6개 회사 정도만 있다가 있는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만 핵심 수혜지만 그냥 한 종목 사든 여러 개 사든 돈이 많으면 뭐 2억 이상 이렇게 되면 SDI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소재하던 집중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은 SDI라고 딱 한 종목 찍어서 해줘서 지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죠. 아직도 한 번도 배터리 수혜주는 팔라고 지시한 적 없습니다. 장기 투자로는 단기야 매매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문가 지금은 뭐 2차전지 쪽에서 배터리나 뭐 다들 뭐 뉴스를 보고 팔라 사라 별별 이야기 다 하시죠. 장기 투자자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쟁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고 매매를 하신 분도 많고요. 테슬라는 테슬라는 제가 17년도 호텔 강연회 할 때는 8월이었습니다. 17년도는 호텔 강연회에서는 200만원이나 지금은 그때는 200만원 1박 2일 200만원 받았는데 지금은 400만원 받아도 뭐 만석으로 다 찹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 될지 안 될지 그것을 판단 기준은 뭐로 하냐? 그러면 테슬라로 보고 하라겠습니다. 테슬라가 잘 팔려서 이익을 내면서 잘 팔리면 그때부터는 대중화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차 즉 자동차 생산 판매나 생산의 자동차 판매량의 전기 자동차 순수 전기차 말하는 거 EV 순수 전기차가 30%는 점할 수 있는 거죠. 시장 침투율이. 이렇게 되면 대중화라고 봅니다. 10대 중에 세대 그렇게 3분의 1은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순수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그 중에 하이브리드 있으니까 절반은 전기차 관련된 타겠죠. 대중화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또 전기차를 가장 잘 맞는 회사 요거는 주가는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15년도 여름부터 본격화가 됐습니다. 시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세는 2015년도 8월부터 랠리가 시작됐거든요. 선행 랠리가 됐는데 그럼 15년도 랠리 됐으니까 실제로 전기차가 시장에 크게 주가로서 크게 알려진 것은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알았어도 주식은 18, 19, 20, 5년이죠. 5년 동안 최소한 뭐 두세 배는 기본 먹습니다. 아무거나 사도 먹었죠. 그리고 지금부터 집중적인 해도 몇 배는 두세 배야 기본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가는 맞추기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장기적인 주가는 눈 감고도 맞추는 게 바로 동방박사 지배운 전문가입니다. 저는 장기 종목도 몇 개 하잖아요. 항상 뭐 한두 개밖에 하지 않는데 지금까지는 다 맞췄습니다. 전문가 하면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전문가, 주식 전문가, 증권 전문가로서 방송, TV 방송에 나와서 하면서 항상 뭐 1년에 한 종목 정도 하면 장기 종목 많이 해요. 원래 시작할 때 추천 당시부터 장기 종목으로 선정하고 추천할 때부터 목표가를 정해서 드립니다. 그럼 그 목표가는 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도 갔고요. 아직 최종 목표가는 간 게 아니라 최소한 어디까지 간다. 그래 갔습니다. 2010년도부터 전문가 하면서 최초 제가 이렇게
과거 이력을 왜 이야기하냐면 잠깐 보면 분석에 전망할 때 신뢰도를 위해서죠. 저를 어떻게 신뢰도, 즉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지나보기 전에 투자라는 것은 남들이 알기 전에 미리 알고 있어서 그것을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과 믿음과 종교적 신념 정도, 종교적 신념이 신앙이죠. 신앙적인 믿음을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거부를 되는 거죠. 또 주식 투자로는 3천만 원만 있어도 3천만 원 가지고도 수십억 벌 수 있는 거액 자산가 될 수 있는 축복받은 돈입니다. 도박을 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확신에 차서 할 수 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3천만 원 있으면 지금까지 3천만 원 있어가지고 아마 한 2030년 정도, 5년? 5년 뒤엔 2027년도잖아요. 한 5년 정도나 2030년 정도 되기 전에 7년이죠. 7, 8년 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3천만 10배 3억은 되실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테슬라를 사놓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SDI를 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차 수혜주를 사도 그런 게 여러 개 있을 걸로 보여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 생각하면 못 하시겠지만 20년도부터 유일한 장기 투자 종목은 DB하이텍이었고요. 그때 74,000 몇 번, 6,000, 5,000 할 때 최소 10배는 간다고. 아날로그 반도체 수혜주고요. 자율주행 자전기차 이런 다 수혜주죠. 2011년도는 뭐 계속 DB하이텍이고 2012년도에 앞으로 중국이 고령화되면서 서부 대개발이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싼 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싼 약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게는 바이오 실밀이죠. 복제약. 그래서 10년, 11년도, 10년도, 2010년도와 2011년도 이미 2008년도, 9년도 이때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실밀러는. 그래서 셀트론이 3천원 2008년도 가을인가 코스닥 회사를 인수해서 바이오 실밀 산업을 서정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천짜리가 3만원 갔죠. 2011, 10배 온 상태에서 다시 3만원대 2, 3만원대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저도 이때 당시는 12년도 무조건 10만원대는 간다. 여기서 다시 3배. 실제로 10배 갔죠. 여기서 39만원까지 갔으니까 3만원대에서. 2018년도도 그죠. 6, 7만, 6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10배 가요.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를 안 하고 바이오 실물 이미 좀 10배 올라가 그거보다 이제 항암 시장, 즉 신약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암 시장이 암 치료제. 그래서 2012년도에는 11년부터 제가 했는데 2012년도 5월 16일 날 모든 제가 썸네일을 불러서 LSK 바이오를 투자하는 HLB는 제 회원들 1870원에 만주 1870 무조건 사가지고 5배 만원 이하는 절대로 팔지 말고 시간이 3년이나 5년 정도 팔지 말고 만원 이상 가면 1800 만주 샀으니까 원금만 빼라. 1870원 빼고 가지고 있으면 임상 3상이 성공할 걸로 보이면 주가는 10만원대는 무조건 간다. 50배입니다. 60배. 실제로 갔죠. 얼마 안 걸렸어요. 12년도. 5년밖에 안 걸렸어요. 5년도 안 걸려. 6년 만에 100배 올랐습니다. 1870에서 22만원 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장기고 그 다음에 안 하고 토마토 TV 해가지고는 16년부터 이제 장기 투자 15년도 11월 12월 11,125원에 150원에 DB하이텍 들어갔고요. 6만원대까지 보고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2016년도 3월 달에
전기차, 삼성 SDI부터 전기차로 집중적으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는 2017년도 대중화의 수혜주다. 대중화 여부는 테슬라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한번 테슬라 먼저 분석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토마토 여기서 보시면 투자클럽의 생방송 보면 재변 전문가가 있습니다. 투자클럽 보면 여기서 지금 전문가 롱숏 투자클럽 하고 제가 공개 방송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클럽 가입을 해 놓으시면 클럽 가입하시면 제가 클럽 가입하고 증권통 톱니바퀴 열어서 그 체크해 놓으면 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푸시나 앱으로. 동방마사 1등주 유튜브 TV 채널 그것도 보시면 뭐 거기에 구독해 놓으시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자, 종합주가 지수는 나중에 뭐 이런 건 뭐 요즘은 지수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2월 2일부터 행보를 하고 있죠. 계속 못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여기 또 못 가고 있죠. 이거 6월달에는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코스피도 1월 27일부터 잘 못 가고 있죠. 그래서 2400 초반에서 2500 근처까지 갈까 말까 계속 행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이 돌파할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주봉 차트로 보시면 당연히 62평선 122평 요 위에 있어요. 2780 120 올해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경기가 확실히 회복된다면 돌파를 해서 들어갈 거고 회복을 못하면 건져 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추세는 이미 반전돼 있기 때문에 이미 추세는 바닥을 찍고 여기 바닥권을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벗어난 상단 쪽에 벗어나려고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 월봉 차트니까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가더라도 못 가더라도 이거죠. 못 가더라도 12평선이니까 2400 내외에서 2800 내외까지는 언제든지 이렇게 상승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바닥은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 왔으니까 조정 더 가서 조정 받고 아니면 가일 건 갈 걸로 보이는데 가일 건 갖다 조정 받고 또 시간 있다 다시 가일 건 가면 추세로 가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2월달 장세는 지금 여기 십자봉준도 앞으로 거래일수 7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박스권 상단에서 위로 칠지 말지에 대한 계속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여기서 왜 조정을 받고 있나? 이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위로 가기 위한 조정의 거래에 있는 거. 여기서 거래의 문제가 지금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 인상이 0.25 3월에 그다음 0.25, 0.5 올해 상반기에서 한 두세 차례에서 끝날 걸 봤는데 이게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소비자 CPI가 1월 달에 6.4 나왔습니다. 6.4% YOY 기준으로. 요게 6.2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게 CPI 물가 잘 안 빠지고 인플레이션 안 빠진다는 얘기가 있죠. 생각보다 안 빠지니까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고 있으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물가가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해서 물가를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이 된다면 오히려 최종 금리가 0.25를 한 3번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하반기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올해 상반기 뭐 여름까지는 지수에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걸 보이고 왜냐면 경기 침체가 확실히 리세션이 시그널로 와야 된다 확실하게 지금 오더라도 그렇게 온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많은 생각들은 왜 이제 물가가
6%대에서 한 4%대면 원래는 3% 내니까 내려올 걸 미국에서 안 내려올 거 이게 안 내려올 거 보여요. 내려와봤자 4% 있으면 물가가 인플레이션 4% 있고 금리는 3.5% 내외 중간에 4% 있어요. 그래도 경기 침체가 확실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이 정도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고용 시장이 탄탄하고 실업률도 완전 고용 상태가 있으니 미국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오히려 긍정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지나고 났을 때 물가가 지금 잘 안 빠지고 있지만 좀 더 빠질 거예요. 주택 지표가 반영되면. 그러면 1분기나 3, 4, 5 오히려 있다가 위로 가겠죠. 여름까지는. 그러다가 4분기 정도 되면 4Q. 물가가 잘 안 빠져서 고공행진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든 이런 게 안 되니까 내년에 2023년도, 24년도는 오히려 경기가 더 나빠질 수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급락을 하겠죠. 그러지 않고 경기가 괜찮다면 시장은 이렇게 있다 다시 24년도, 25년도까지 좋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장 유동성을 작년에 금리를 뭐 한 1%에서 4%까지 올렸다니까 4%까지 급격히 인상을 했는데도 유동성이 축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영국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요. 안 좋은데 물가 다 안 좋죠, 그죠? 이미 영국은 사상 최고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지수 보면 영국 지수는 연봉고시 사상 최고 돌파했고요. 자, 독일도 보시면 독일 우리나라 수출 GDP 수출 구조가 GDP에서 수출이 39, 우리는 37% 정도 되고요. 내외 정도 됩니다. 근데 독일도 제조업 국가죠, 그죠? 16,290이지 15,482 거의 고점 임박해 있죠. 자, 세계에서 가장 비관주의에 빠져 있는 대중 투자자 많고 주식을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나스닥입니다. 요즘은 글로벌 우리나라도 인터넷에서 그냥 미국을 직접 거래할 수 있으니까 가장 안 좋은 심리에 신뢰도가 가장 주식에 대한 주식 신뢰도 가장 낮은 게 세계에서 나스닥 미국이었습니다. 나스닥 쪽에 투자자들. 그런데 우리나라 그 다음이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나스닥이 지금 가장 안 좋아요, 그죠?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올라가고 있죠. 이미 우상향 시작됐고요. 우리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너무 시장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뭐 자율주행차 리콜이 뭐 36만 한다. 리콜은 지금 자동차 회사 엔진 자동차도 수십만 대 리콜하고 있죠. 50년이 넘었는데 자동차.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어디 소방차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작은 이슈 뭐 불나서 전기차가 불나가지고 전기차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세부적인 듣다 보면 시대 흐름을 깨찰 수 없습니다. 큰 물결을 봐야 되는 거죠. 항상 큰 성공을 위해서는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주인공이 세도가들 전부 다 관상을 잘 보지만 자기 큰 흐름을 못 봐서 실패한 게 나중에 나오죠, 그죠?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 오늘 뭐 목표가를 알려드린다고 그랬는데요. 테슬라는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따블었죠. 자, 테슬라를 보시면 내용 이렇게 보면 HTS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보세요 한번. 자, 테슬라를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연간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재무제표 실적을 보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814억 달러, 밀리언 달러니까 밀리언 USD 그래 100만 달러. 요 814억 달러죠.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136억 달러예요. 136억 달러면 1,200원이면 한 16조 정도 되죠. 10억 달러가 1조니까 그죠? 한 16조 정도 됩니다. 엄청 벌고 있죠. 보세요. 65억 달러에서 136억 두 배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2019년도 하반기 8월 달 이후부터인가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어요. 주당 한 만 주씩 2만 대인가?
2만 대 이상 생산 2만 대, 3만 대에서 2만 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테슬라 생산량이 작년에 138만 대인가 그 정도 되고요. 테슬라 판매량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근데 보시면 이익도 뭐 엄청 많이 내죠. 16조. 근데 이게 지금 16조인데 영업 장사에서 자, 2022년도에요. 올해 테슬라의 판매량 목표가 188만 대 정도 되거든요. 180만 대라 치고 머스크의 목표가 2030년도에 여기 10배 이상 2천만 대 생산 판매를 한다 그럽니다. 작년에 뭐 한 140만 대 내외 생산해서 140만 대 다 팔렸습니다. 자, 그래서 2천만 대 생산해서 2천만 대 거의 다 팔리면 자동차 그때 당시 한 1억 대 정도 아니면 9천만 대 하더라도 2천만 대는 20% 넘죠. 22%, 23%죠. 점유율이. 지금 미국의 테슬라 점유율은 75%예요. 전기차. 그만큼 좀 그러면 2천만 대 생산 계획이 앞으로 10배인데요. 7년 동안 2023년도니까 8년 동안 10배 생산인데 충분히 해낼 걸로 보입니다. 독일 공장이 본격적으로 더 나가고 있고 이제 멕시코랑 대통령과 통화했죠. 어젠가. 멕시코에도 이제 공장 짓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인도에 또 짓겠죠. 그래서 이 테슬라는 개념이 좀 자동차가 좀 개념이 달라요. 일반 자동차 OEM 업체 자동차 만드는 좀 다르게 경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목표 10배 생산하는 것은 저는 믿어요. 머스크는 충분히 해낼 수 있죠. 지금까지 해냈는데 창조 이걸 목표로 못 해낼까? 그리고 전기차시 2030년도 전에 전기차가 기본 50% 차지할 텐데 미국의 목표도 그래요. 50%. 그런데 그 중에 테슬라가 한 점유율을 걸면 50%라면 점유율을 한 40%, 45% 차지해야 돼. 전기차 중에. 그죠? 충분히 그때까지는 50%면 차지하 그 이후에 차지할 걸로 보이고 그 미국의 지금 중요한 게 미국이 IRA 크레디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동차는 결국은 테슬라를 키우는 거죠. GM은 전기차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그래서 테슬라의 45% 테슬라고요. GM하고 포드 해가지고 한 30% 되면 75%가 미국 자동차겠죠. 나머지는 현대, 기아차, 뭐 중국의 BYD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폭스바겐 이렇게 되겠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현실이 미래 경영 전략이 먹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금보다 주식은 지금 주가가 있는데 지금보다 올해 말 기준으로 188만 대, 1800만 대만 10배인데 10배가 매출이 느는데 주가가 10배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부하면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주식을 단순히 큰 흐름만 이렇게 보고 분석해내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 테슬라는 올해 최고 108달러입니다. 최저가가 올해 108달러인데 이미 여기 답을 왔죠.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는 일단 여기까지는 갑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월봉이지만 주봉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목표가 왔으니까 210달러, 220달러는 평균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죠. 가일권이기 때문에 추세가 급락하더라도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가 250달러 이걸 돌파해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시면 290달러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300달러 내외까지는 이번 올해 간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뭐 다시 조정받든지 아니면 올해 나스닥이 전부 다 고점을 다 뚫는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최종 목표가는 2030년이니까 앞으로 5년 내에 주가는 빠르니까 2027년도까지 이 주가는 테슬라는 1180달러 목표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1.8달러가 최저가거든요. 이게 2019년도 6월 달에
즉 분할하기 전에 176달러가 최저가였습니다. 300달러 놀다 반터. 그래서 흑자 내면서 이렇게 돌아섰는데, 그래서 100배 1180달 무조건 갈 걸로 보이고요. 그 여기 저가에서 이걸 돌파하면 고점을 저가에서 이렇게 폭락해서, 근데 계속 성장에 문제가 없이 10배씩 성장하면 이거는 당연히 밑에서는 최소 10배는 오르고요. 여기서 3배가 오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3배가 오르면 1200달러고 여기 1배면 1100달러죠. 1080달러죠. 이것은 테슬라가 망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슬라는 미래 시대, 우주 시대 같이 되니까 수이고요. 그래서 이런 건 당연히 장기적으로 타니까. 그렇게 이것을 사면 장기 투자로 해야 되는 거죠. 주가는 제가 예측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시대에 맞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목표가는 최소 350만원,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 750만원, 780만원인데 그것은 2027년도 전고체 성공했을 때, 전고체가 대중화됐을 때 750만원. 그리고 아직은 어제는 급락했죠, 그죠? 급락하더라도 크게 이번 조정이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 더 내려간 눌림목이 이렇게 있다가 올해 다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이 지금 50분이라서 별로 없어서 이걸로 마치고 세세한 내용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시간 날 때 하고. 자, 그래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드리고 방송을 짧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